회식 사진이에요. 남자친구가 팀원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건배하는 사진.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일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분위기 메이커 인증. 지수는 그 댓글들을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바로 전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차갑게 던진 말, 뭔가 물어봤을 때 돌아온 한 글자 대답, 그리고 그 긴 침묵. 지수는 그 사진과 어젯밤을 번갈아 떠올리다가 결국 폰을 내려놨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내 남자친구가 맞나?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이어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 사람이 사실 나를 별로 아끼지 않는 건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이 느낌 아는 분 계시죠? 밖에서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만 유독 다른 사람. 이 이유를 오늘 전부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이것만 말할게요.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이번에 훨씬 냉정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했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견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답도 오늘 같이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친밀성 공격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쉽게 바꾸면 이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구는 패턴. 이게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낯선 사람한테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가족이나 연인한테는 훨씬 더 거칠고 날카롭게 구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어요. 절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뇌의 에너지 완전 고갈이에요. 우리 뇌 안에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냥 이걸 뇌의 최고 책임자라고 부를게요. 이 최고 책임자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감정 조절이에요. 욱하고 싶을 때 참게 해주는 것, 짜증이 나도 웃어야 할 때 표정을 관리해주는 것, 화가 나도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게 해주는 것. 이게 다 이 최고 책임자가 하는 일이에요. 한 명의 직장인을 떠올려 볼게요. 아침부터 상사한테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요.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요. 점심에는 마음에 안 드는 동료랑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해요. 억지로 웃어야 해요. 오후에는 거래처 앞에서 억울하게 지적을 받아요. 쪽팔려도 고개를 숙여야 해요. 퇴근 전에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팀 분위기를 위해 제가 더 노력할게요 라고 말해요. 이 모든 순간 뇌의 최고 책임자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노동이라고 해요. 겉에서 보면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것 같지만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퇴근 시간이 됐어요. 뇌의 최고 책임자 배터리가 거의 0%예요. 그 상태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최고 책임자가 조용히 선언해요. 오늘 업무 종료, 감정 조절 그만.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편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당신이에요. 하루 종일 억눌렸던 감정들이 가장 힘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가장 편한 관계 쪽으로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차갑게 굴어요. 사소한 것에 과하게 반응해요.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지수가 그날 밤 들은 차가운 말도 지수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게 가장 힘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터져나온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의도가 없어도 상처는 상처예요. 이 구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아이러니해요. 심리학에서 취약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안전함의 함정이에요.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만 자기 못난 모습을 꺼낼 수 있어요. 낯선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요. 관계가 끊어질까 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웃어야 해요. 떠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절대 안 떠날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게 전부 풀려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커플 심리를 30년 넘게 연구한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더 날선 말과 태도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못되게 구는 이 역설이 실제로 관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한테만 차갑게 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신을 가장 안전한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위안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위안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역설 안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당신이 그 행동을 받아줄수록 그 행동이 이 관계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학습이 돼요. 뇌는 보상을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상처를 줘도 관계가 유지되면 뇌는 이렇게 인식해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 인식이 반복되면 패턴으로 완전히 굳어져요. 처음에는 피곤할 때만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게 이 관계의 기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더 이해해주고 더 맞춰줄수록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관계 방식의 기본값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공장 초기 설정 같은 거예요. 이 기본값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안정형은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이에요. 불안형은 가까워질수록 저 사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피형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남자들이 주로 여기 해당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사귀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분들 있죠. 그게 이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불안이 생겨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 못난 면이 드러나면 떠나지 않을까?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심리적 거리두기예요. 물리적으로 떠날 수는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차갑게 구는 거예요. 이유 없이 튀어나오는 차가운 말투, 아무 맥락 없는 무관심, 사소한 것에 과하게 반응하는 행동, 이게 전부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방어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한테 상처를 주면서도 당신이 떠나가는 건 싫어해요. 당신이 차갑게 대응하거나 거리를 두면 갑자기 다가와요. 당신이 다시 가까이 오면 또 밀어내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당신만 계속 소모되는 구조예요. 의도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의도가 없다고 해서 당신이 덜 아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뿌리가 하나예요. 바로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자존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내면의 믿음이에요. 밖에서만 완벽하고 집에서 무너지는 남자들은 이게 없어요. 정확히는 조건부 자존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남들한테 인정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인정이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연료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친절하게 굴어야 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분위기를 살려야 해요. 그게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그 연료가 이미 다 소진된 거예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공간이니까요. 그 상태에서 자기 감정 소비를 당신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 안에서의 착취예요. 본인이 의도한 착취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그걸 감내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용과 허용을 반드시 구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 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심리학에서 자아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나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가 없으면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가 전부 내 공간으로 들어와요. 그게 반복되면 당신이 병들어요. 말 한마디를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피곤한 거 이해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아. 이게 울타리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선이에요. 이 선이 당신을 지키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두 번째는 타이밍을 고르는 거예요. 감정이 터진 직후에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뇌의 최고 책임자가 방전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서로 더 상처만 주고 끝나요. 다음 날 아침이나 주말 오전처럼 둘 다 충분히 쉰 이후에 꺼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타이밍 하나가 대화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요. 세 번째는 패턴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패턴은 달라요. 피곤해서 한 번 날카롭게 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된다면 그건 피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잘해주면 저 사람도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요. 그 변화는 당신이 더 맞춰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명확하게 선을 그을 때 생겨요. 선을 그었을 때 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을 그었을 때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 그건 이미 알 수 있는 신호예요. 이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인지 소모시키는 관계인지를요. 처음 등장했던 지수 기억나시죠? 지수는 그날 이후 몇 달을 더 버텼어요. 더 이해하려 했어요. 더 맞춰주려 했어요.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관계를 위해 나를 지워가고 있었구나.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얼마나 이상하고 외로운 경험인지 알아요. 밖에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도 알아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이해는 해도 허용하지는 마세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예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 하나를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당신을 무너뜨려요.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그 상처를 내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